어서 저놈을 감옥에서 끌고 가라. 모두 나가! 이제 나 나폴레옹 3세는 대통령이 아니라 프랑스의 황제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을 남긴 나폴레옹 황제. 그런데 몇십 년 뒤 그의 친조카 나폴레옹 3세는 프랑스의 대통령에서 황제가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지금부터 나폴레옹 3세의 파란만장 스토리 시작합니다. 때는 1808년, 오늘의 주인공이자 나폴레옹 황제의 친조카 나폴레옹 3세가 태어났다. 프랑스 황제를 큰아빠로 둔 나폴레옹 3세는 꽤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요. 그래 아들아, 뭐든 골라라. 하지만 그 행운은 7살 때까지였다. 7살에 나폴레옹 3세가 말한다. 아버지, 저희 어디 가요? 잘 듣거라. 나폴레옹 3세야. 네 큰아빠 나폴레옹 황제가 전쟁에서 졌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린 더 이상 프랑스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 예? 그럼 저희 쫓겨나는 거예요? 일단 어서 가자. 때는 1815년 나폴레옹 황제의 프랑스군은 워털루 전투에서 참패했다. 결국 나폴레옹은 모든 책임을 지고 프랑스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그의 나폴레옹 가문까지 프랑스에서 쫓겨나고 말았는데, 시간이 흘러 추방당한 나폴레옹 3세는 어린 시절을 스위스에서 보냈다. 그리고 청년이 된 그는 스위스 군대에 입대하여 군인의 삶을 살았다. 6번 보람에 유격 준비 끝! 하지만 나폴레옹 3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러한 생각이 들어있었는데, 우리 나폴레옹 가문이 다시 프랑스의 황제가 되어야 돼. 일단 시민들을 한번 설득해볼까? 때는 1835년 그의 나이 23. 나폴레옹 3세는 당시 프랑스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시위를 주도했다. 루이 필라프 왕은 물러가라. 프랑스는 나폴레옹 가문이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그의 시위는 사람들의 별다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결국 그는 프랑스에서 추방을 당해 미국으로 망명하는데, 다 의미 없어. 프랑스고 뭐고 정치고 뭐고. 난 그냥 미국에서 살 거야. 여기 술 좀 더 주세요. 아유, 나폴레옹 3세 그만 마셔. 놔봐.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는 방탕한 미국 생활을 보내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나폴레옹 3세가 말한다. 뭐?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그래 임마, 어서 가봐야 될 거 아니야. 너 진짜 왜 이렇게 됐어? 일단 가자. 청년 나폴레옹 3세는 위독한 어머니를 뵙기 위해 스위스로 넘어갔다.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아들아, 난 여기까지인 것 같다. 우리 나폴레옹 가문의 힘을 잃지 말거라. 그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방탕한 생활을 정리하고 나폴레옹 가문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다시 프랑스로 밀입국한다. 그리고 때는 1840년, 그의 나이 32살. 그는 또 한 번 시민들을 선동했다. 나폴레옹 3세가 말한다. 프랑스의 왕을 끌어내리고 나폴레옹 가문이 통치하는 세상을 다시 열어봅시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도 동참하죠. 이번 시위는 사람들의 더 큰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네 이놈 나폴레옹 3세, 내가 저번에 한 번은 봐준 것 같은데 또 사람들을 선동해? 뭐하냐? 어서 저놈을 감옥으로 끌고 가라. 나폴레옹 3세는 프랑스 헌병대에 붙잡혀 감옥살이를 시작했다. 또 다른 실패였다. 얼마 후 그는 시민들을 선동한 죄로 공식 재판까지 받게 되는데, 재판관이 말한다. 나폴레옹 3세, 너는 시민들을 선동해 우리 프랑스의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다. 너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나폴레옹 황제의 조카 나폴레옹 3세는 처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때, 당시 프랑스의 왕
루이 필라프가 등장했다. 아, 그래도 한때는 황제 가문이었는데 사형시키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내 왕으로서 명령한다. 사형 선고를 취소하고 나폴레옹 3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 나폴레옹 3세는 왕의 도움으로 인해 사형을 면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야만 했는데 약 6년 뒤, 때는 1846년, 나폴레옹 3세가 38이 되었을 때였다. 나폴레옹 3세가 프랑스의 왕에게 부탁한다. 프랑스의 왕이시여, 우리 아버지가 위독합니다. 내가 잠시 나갔다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아니 그건 안 돼. 네 책임이잖아. 부탁합니다. 제발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게 누가 시위하래? 나폴레옹 3세는 좌절했다. 아버지가 위독함에도 그는 감옥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 안 내보내준다고? 그럼 내가 직접 탈옥하는 수밖에. 그는 목수로 위장해 감옥에서 탈출한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을 1848년, 드디어 프랑스의 왕을 쫓아냈다. 우리의 혁명이 성공한 거야. 때는 1848년 2월 혁명으로 인해 프랑스의 왕이 쫓겨나며 제2공화정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필요했다. 바로 이때 나폴레옹 3세는 번뜩였다. 좋아, 나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구나. 이제는 누구든 프랑스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야.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나폴레옹 3세는 프랑스 정치계에 진출했다. 물론 처음부터 그를 지지하는 세력은 없었다. 하지만 나폴레옹 3세가 이를 뒤집기 위해 연설한다. 과거 나폴레옹 황제의 영광, 그때 그 프랑스를 기억하십니까? 나 나폴레옹 3세는 나폴레옹 황제의 친조카입니다. 제가 프랑스에 그때 그 시절을 다시 열겠습니다. 이렇게 나폴레옹 3세는 과거 영광의 재현을 외치며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그렇다면 그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나폴레옹 3세가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무려 7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여주며 나폴레옹 3세는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때 그의 나이 40이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역경을 넘어 대통령이 된 나폴레옹 3세. 그는 집권 초기 상당히 운이 좋은 편에 속했다. 전 세계의 경제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을 때라 나폴레옹 3세의 프랑스 또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덕분에 프랑스의 시민들은 그를 지지했다. 하지만 본디 대통령이란 것은 임기가 존재하는 것이었는데 대통령 나폴레옹 3세가 말한다. 국민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4년밖에 대통령을 못한다고? 그럴 순 없지. 여봐라, 군사를 모아라. 내가 직접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야. 대통령 나폴레옹 3세는 군대를 모았다. 그리고 프랑스의 의회를 상대로 본인이 직접 쿠데타를 일으켰다. 모두 나가. 이제 나 나폴레옹 3세는 대통령이 아니라 프랑스의 황제다. 그렇게 나폴레옹 3세는 대통령에서 프랑스의 황제가 되었다. 물론 이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강력한 권력을 얻게 된 황제 나폴레옹 3세. 그는 첫 번째로 도시 파리를 뜯어 고치기 시작했다. 오스만 남장, 자네에게 무한한 권한을 부여할 테니 우리 파리를 영국의 런던보다 훨씬 더 멋있게 만들어보게. 그랬다. 2022년 현재 우리가 보는 파리의 모습은 황제 나폴레옹 3세 시대 때 만들어진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 이처럼 파리를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바꾼 황제 나폴레옹 3세는 해외로 눈을 돌렸다. 그는 아시아의 베트남을 침공해 그곳을 식민지화 시켰고 이탈리아의 통일전쟁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리고 영국을 도와 당시 강대국 러시아를 상대로 싸워 크림 전쟁에서도 승리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이었다. 황제 나폴레옹 3세가 말한다.
아시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어? 좋아, 그곳의 문을 열도록 해라. 1866년 나폴레옹 3세 황제 시대 때 프랑스는 조선을 공격했다. 바로 병인 양요였다. 이후 황제 나폴레옹 3세가 이끄는 프랑스군은 1870년 오늘날의 독일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 그 결과 나폴레옹 3세는 자신의 삼촌처럼 똑같이 책임을 지고 프랑스의 황제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그는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다시 한번 프랑스 정치계에 진출하고자 노력했으나 1873년 요로결석 제거 수술이 잘못되는 바람에 그는 사망했다. 이때 그의 나이 65이었다. 지금까지 대통령에서 황제가 된 파란만장한 사나이 나폴레옹 3세의 스토리였습니다. 끝! 네, 오늘은 역사적으로 꽤 중요한 인물이죠. 나폴레옹 3세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했는데요. 황제까지 되었다는 게 참 신기한 인물이에요. 파리를 뜯어 고친다든지 아니면 세계 최초의 백화점을 만든다든지 나름의 황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바로 이 나폴레옹 3세와 깊은 연관이 있는 이탈리아의 통일과 독일의 통일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하트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